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최근에도 상속세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국세청이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상속재산 부동산 가격이 30억이야 하고 신고를 했더라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30억이 아니라 100억이야 하면 차액 70억에 대해서 세금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최근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추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와서 오늘 긴급하게 이 동영상을 찍고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1심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몇 번의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국세청의 좀 더 우호적인 판결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패소하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9년 4월 2일에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강남에 소재하는 빌딩 2개를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451억에 신고를 했어요. 이 451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죠.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2020년 6월에 세무조사하면서 감정평가를 소급해서 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그랬더니 감정평가 금액이 787억인 거예요. 2배는 아니지만 거의 1.8배가 나온 거예요. 늘어난 336억에 대해서 163억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인은 21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거의 5년 만에 국세청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소송이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면 앞으로도 2, 3년 더 시간은 소요가 될 것 같지만 어쨌든 1심에서 국세청 패소가 나왔기 때문에 상속인들이나 상속세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세무사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면 사실 판결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을 보면요. 평가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앞뒤로 6개월씩, 즉 1년의 거래당 가격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19년 2월에 이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이 개정되면서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한 다음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고 기한 후 9개월 안에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한, 즉 다시 말하면요. 6개월 안에 신고하고요. 돌아가시고 9개월 안에 세무조사에서 결정을 해요. 즉 15개월까지는 감정을 돌아가신 날 쪽으로 소급을 해서 국세청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세청 또 내부적으로는요. 우리가 신고한 것과 감정가액이 차이가 5억 이상이거나 10% 이상 차이가 나면 또 감정평가를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상속인들은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소급해서 상속세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왜 불합리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판결문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국세청은요 소급 감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속인들은 6개월 안에 감정을 해야 돼요. 신고할 때까지. 즉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우리는 소급 감정을 못 합니다. 즉 국세청은 소급 감정을 할 수 있고 우리 신고하는 상속인들은 소급 감정을 할 수 없다는 점. 이 점이 좀 가장 크게 불합리한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이 된 법이 아니라 국세청, 정부에서 정한 이 시행령에 이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으로서의 좀 취약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합리성과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번에 행정법원 1심에서는 국세청 패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여전히 감정평가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꼬마 빌딩 896건, 우리 상속인들이 신고한 걸로는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요거를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추징을 한 거죠. 뭐 상속세 세율이 최대 50%니까 50% 아래로 추징이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그 성수동에 60억짜리 꼬마 빌딩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감정평가해 보니까 320억이더라. 무려 차이가 260억 차이가 나고 50% 세율을 곱하면 130억이라는 그런 세금이 추징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요, 이런 꼬마 빌딩 임대용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도 감정평가를 굉장히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에서 예산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법인한테 일을 맡기거든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일을 맡길 때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매년 좀 증가하고 있고 신고 과잉 역시, 감정 과잉 역시 굉장히 좀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은 국세청이 감정평가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국세청의 원칙은 시가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시가를 모르겠어, 시가가 없어, 그러면 보충적으로 매매 사례 가격이나 감정평가 가격으로 해. 근데 매매도 없어, 감정평가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 또 땅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는데 2020년부터는 워낙 이 감정평가 세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저희는 이제 오히려 감정평가를 6개월 안에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하실 분들, 그리고 상속세 신고에 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국세청이 지금 감정평가하는 것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가에 근접한 값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적인 취약성이 있으니 불복이나 소송은 걸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 1심이다. 아마 2심, 3심까지 가려면 2008년 후반이나 2009년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받고 신고는 하자. 그래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3심이 나오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자. 그 다음에 이미 신고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불복이나 그 다음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법인이었고 2020년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이 감정평가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때에서 저는 이제 부동산 평가 법인이니까 주식 평가를 하면서 부동산들을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고 6개월 안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요.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나왔었죠. 바로 평가심의위원회 열어서 감정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57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한 26억 정도 우리가 세금을 추징을 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불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심이지만 저희도 1심부터 이런 소송을 준비해서 좀 납세자와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저희가 정리해서 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